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무트에서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바흐무트에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이 바흐무트의 통제권을 러시아 공수군에서 바그너 그룹으로 다시 넘겨주고 바그너와 러시아 이 정규군이 화해를 한 이런 형상이면서 러시아 정규군들은 밑으로 또 빠져서 아우디우카, 도네츠크시의 바로 서북쪽에 있는 그 아우디우카에 총공세를 펴고 있고 어제보다 훨씬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그런데 아우디우카 지금 14개월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없이 또 다시 고기 분쇄기를 가동하고 있는 러시아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난 겨울 동안에 한 겨울 동안 내내 삽질의 여파까지도 나왔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병력 사상이 늘었습니다. 73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 2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무인항공기 2대 격추 등의 이 인명피해를 제외하고는 소소한 전과 별로 없죠. 전차도 2대뿐이고 장갑차도 5대뿐, 야포도 5문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장비, 기계화 장비, 기갑 장비 이런 것들 없이 거의 맨몸으로 지금 돌격하고 있는 그 전투가 다시 재개됐다. 얼마 남지도 않은 병력을 다시 지금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아우디우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디우카는 바흐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새예요. 제가 좀 이따가 지도와 지형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공세가 좀 잦아들었다가 하루 70회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 공세의 대부분이 아우디우카에 집중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선 상황 그리고 탄약 수급 최고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지휘부 회의에서 전선 상황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 바흐무트나 아우디우카나 이런 데서 40mm 유탄 또는 이 박격포라든지 아니면 야포 이런 것들로 러시아군의 스톰제트 이 돌격대를 제압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대반격하려면 탄약이 많이 비축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소총탄이나 소화기로 제압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정말 뭐 소화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대구경 화기나 이런 중화기로 하면 그래도 방어하는 측면에서 안심이 좀 되죠. 그게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질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수뇌부 차원에서는 반격 작전에 쓸 탄약을 좀 비축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보병 화기 위주의 지원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총리가 캐나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뭔가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M16A2 소총을 캐나다가 아주 멋지게 개조 개량을 해서 총열 수명은 3배 이상 그리고 총열 가공이 워낙 잘 돼가지고 원거리 명중률도 훨씬 더 증가된 좋아진 이런 총 C7A2 소총인데요. 이거 23,000정 그리고 탄약 5.56mm 나토탄이죠. 이 탄약 수백만 발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그 자료에 보면 우크라이나는 무기도 없으면서 마구마구 그냥 길에 있는 이 사람들 그냥 강제 징집해버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23,000정 가면 또 이거 가지고 한 8개 여단 7개 여단에서 8개 여단 정도 또 무장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화수분처럼 무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백악관은 이집트가 러시아의 무기 수출 그러니까 로켓탄 수출을 하기로 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그것도 이제 유출 자료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위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집트도 사실 무근이다 라고 진작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반격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 타임즈가 마구마구 지금 이 트롤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반격 성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방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포로를 참수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를 했는데 이건 정말 묘사를 해드리고 싶어도 묘사를 해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게 참수를 하고 있어. 그냥 뭐 여하튼 도구라든지 그 도구 도구 사용하는 방법 또 그러고 나서 또 효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잔인해서 묘사도 하기가 두려운 이런 상황으로 참수를 해서 계속 그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들 끝까지 찾아내어서 범죄 행위 처벌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전선에 복귀를 했는데 바그너 그룹의 추가 병력까지 또 투입을 했다. 이제 바흐무트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그너가 여기 최종 깃발은 우리가 꽂을게 라고 했는지 아무튼 바그너 그룹이 주도권을 가졌다. 바흐무트 공세에. 그리고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펴던 제98 공수사단이 이 바흐무트 지역에 추가 투입되어서 이 바그너 그룹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공수군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 러시아군이 바그너 그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해서 완전히 그냥 기동전을 펼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이 산악지역 산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발 한 200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방어선을 치고 버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지금 이 철도를 기점으로 계속 지금 며칠 더 버틴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땅이 말라야 대공세에 들어가는데 그 마를 때까지 여기를 좀 붙잡아 두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 철도를 기점으로 더 버티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또 이 현장을 지켜보는 워싱턴 소식통들이 지금 좀 더 며칠은 이 철도를 기점으로 더 버티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정보들을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바흐무트는 아직도 그대로 이 철도를 기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러시아가 신형 ICBM 사격 훈련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표적에 명중했다. 야르스라는 ICBM을 쐈는데요. 주로 러시아가 이 서부 지역에서 ICBM을 쏘면 동부 지역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 있는 타겟을 명중을 시켰어요. 그런데 캄차카 반도를 사격하지 않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모 표적을 때린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뉴스타트 그러니까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지금 서로 안 지키는 쪽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이번 미사일 발사는 훈련이야 실제 사격 아니야 라고 알려주기로 돼 있는데 러시아가 그거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캄차카 반도 쪽으로 ICBM이 날아오면 이게 캄차카로 날아오는지 처음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중간 비행을 할 때 이게 캄차카인지 아니면 알래스카인지 시애틀인지 헷갈리겠죠. 그러면 이 캄차카 반도로 다시 꺾어질 때까지는 굉장한 긴장에 쌓이게 되고 반격을 염두에 둔 반격작전 준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다가 쐈다라는 건데 어쨌든 표적은 명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크레미나 지역에서 소규모 공세를 해서 또 쓸데없이 그 남서쪽에 있는 산림 지역으로 전차를 밀어넣어서 전차만 애꿎게 하나 손실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드론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한다는 러시아의 전략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인프라 파괴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며 유럽으로의 전기 수출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무차별적으로 실시된 우크라이나 국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실패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국내 전력 수요를 복구한 것은 물론 유럽에 대한 전기 수출도 재개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현지 시각 4월 1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4월 7일 헤르만 하루시첸코 에너지부 장관이 유럽에 전기 수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하면서 막대한 양의 미사일을 퍼부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려 했던 러시아의 의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막대한 양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가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10월부터 전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대도시에 대한 전기 제한 공급과 제한 급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의 주민은 혹한 속에서도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내 기술자들과 해외 원조에 힘입어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대부분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본격적인 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9월부터 짧게는 2, 3일, 길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각종 미사일과 무인기를 섞어 한 번에 수십 발씩 발사하는 공습을 감행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미사일 재고가 급속도로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러시아가 공습에 동원한 미사일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 KH-101,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주력이었는데요. 12월부터는 구형 미사일인 KH-55 계열 미사일이 등장했고 이후 KH-55의 핵탄두 탑재 버전과 KH-102 핵순항미사일에서 핵탄두를 제거한 미사일들이 대거 등장하며 러시아군 미사일 재고 소진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지난 3월 9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 기간 중 발사한 지상 공격용 미사일은 KH-101과 KH-102 계열, KH-55 계열, 칼리브르와 각종 순항미사일을 합쳐 5천여 발에 육박하며 이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술용 미사일 전체 숫자와 비슷한 숫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격용 순항미사일 재고가 바닥나자 러시아는 유사시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아껴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폭격기 탑재용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인 KH-55와 KH-102,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KH-22는 물론 S-300 방공 시스템의 장거리 방공용 미사일까지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지난 2월 말 러시아는 20회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통해 우리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우리는 버텨냈다 라며 이제 반대로 러시아는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앞으로의 전쟁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수산업 풀가동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 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극심한 방산 비리와 부품 수급난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과연 예전처럼 미사일을 호기롭게 쏘아댈 수 있는 날이 다시 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겨울이 들어가는 초겨울부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자폭 드론 이런 것들 다 그냥 싸그리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변전시설 또 하다못해 이 송전탑 이런 걸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전력을 마비시켜서 우크라이나인들이 4천만 우크라이나인들이 겨울을 혹독하게 나도록 그래서 도저히 추워서 겨울을 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야 뭐하냐 휴전하자 라는 반전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괴롭히는 전력 파괴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키이우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차량들이야 기름 넣으면 가니까 이렇게 헤드라이트 켜져 있고 하지만 키이우 시내에 불 켜진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전력이 마비된 상태로 이 혹독한 겨울을 난 겁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발했던 반전 여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 그리고 서방 세계의 지원 또 특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전력 인프라 복구하는데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전력 복구 100% 완료하고 이제 드디어 전력을 수출하는
송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 쓰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남아서 수출하는 이 단계까지 이제 다시 복구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물론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겠죠. 불행한 일 많이 생겼겠는데 어쨌든 버텨내고 러시아의 이 바램인 반전 여론 형성은 실패하고 효과는 뭐냐? 러시아만 완전히 그냥 미사일이 제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에 KH-101, KH-102 이런 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2,500에서 4,000km 날아가는 이 순항미사일인데 핵탄도 탑재하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끌고 와서 핵 탑재까지 핵탄도 제거하고 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만 지금 갑자기 좋아졌는데 왜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서 핵 투발 수단 숫자까지 다 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핵 투발 수단의 숫자는 러시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다 써버렸으니까 미국이 핵 투발 수단 이 숫자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얼떨결에 우위에 서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러시아는 전술핵 무기를 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왜? 순항미사일들 이런 거 다 써버렸으니까 이런 러시아가 되어버렸다. 우크라이나는 견뎌냈다. 라고 지금 조롱을 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우디우카로 다시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유인 섬멸전에 완전히 말려들어 엄청난 병력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바흐무트 대신 아우디우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몇 달 동안 엄청난 병력을 갈아 넣어도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거점들만 찍어서 공격하는 러시아. 이쯤 되면 전쟁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난 9개월간 바흐무트 지역에서 최소 2개 군단급 부대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의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 도네츠크시 외곽의 아우디우카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우디우카는 도네츠크주의 주도인 도네츠크시 북쪽으로 약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도시인데요. 철도나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거의 없어 전략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개전 초부터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우디우카는 남쪽에 있는 마린카와 더불어 도네츠크시와 인접한 도시로 지난해 2월 개전 초부터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세가 진행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형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수비군의 몇 배나 되는 공세 부대의 쉴 새 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1년 넘게 전선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우디우카 방어를 맡고 있는 부대는 제53기계화 여단과 제110기계화 여단, 제6분리소총대대, 국가방위군 오메가 유닛 M2 분견대, 제36 해병여단 예하의 일부 병력인데요. 이들의 배후에는 제55 포병여단과 제107 포병여단, 제1039 방공연대가 배치되어 화력과 방공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제1군단 병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세에 최근 추가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바흐무트 전투에서 졸전을 보여주었던 제20 근위 소총사단의 일부 병력이 이곳에서 식별되었고 제150 소총사단도 아우디우카 전선에 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복원된 T-62M 전차를 다량으로 배치하고 제20 근위 소총사단에 상당량의 T-90 계열 전차도 배속시켜 공세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발진한 전투기들도 항공폭탄들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우카 방어선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수년간 요새화된 아우디우카 방어 진지는 주변보다 지대가 50에서 15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대한 러시아의 포병 공격은 포격 정밀도도 떨어질 뿐더러 포격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제55 포병여단과 제107 포병여단의 대포병 사격으로 즉각 차단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실패가 확인된 돌격대 전술에 이어 이곳에서도 스톰제트로 명명된 소규모 보병 돌격대를 운용 중인데요. 비교적 평지 지형인 바흐무트와 달리 언덕 위 적진지를 향해 보병 돌격전을 벌여야 하는 아우디우카에서는 전투보다는 학살에 가까운 양상으로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아우디우카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흐무트에 이어 아우디우카에 대한 러시아의 집착과 공세가 가뜩이나 부족한 러시아군의 예비 병력들을 소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승리가 아니라 자국민 인구 감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우디우카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왜 1년 동안 이렇게 때리는데도 점령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우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 아우디우카 시내가 있고요. 이 시내를 외곽으로 이렇게 러시아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뭔가 보라색으로 보이죠? 여기가 도네츠크 시입니다. 도네츠크 시는 뭐냐? 여기서 바로 2014년도에 이 도네츠크 반군이 발호를 한 발원지죠, 발원지. 그런데 발원지 바로 옆에 5km 차이, 5km 옆에 우크라이나의 요새 아우디우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발원지, 수도죠. 수도 바로 5km 옆에 우크라이나 영역인 아우디우카라는 도시, 이 남쪽에는 마린카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껄끄럽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대공세가 들어가면 도네츠크 시를 쳐버리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바로 5km 전방에서 여기서 이제 발진을 해버리면 함락될 수도 있겠죠.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도네츠크 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우디우카를 꼭 먹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때렸는데도 함락이 안 되던 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작년에 하루에 10,000발씩 포탄을 쏟아붓던 그 시기에도 못했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대 배치, 아까 그 지형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부대 배치는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고 있고, 또 2014년도부터 싸워왔기 때문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완전히 요새화된 참호, 벙커 이런 것들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완전히 그냥 유령도시가 되어 있고, 이 모든 시가지는 대부분 지금 진지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형도를 보면 이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 게 조금 붉어질수록 더 높은 지형, 푸른색, 파란색, 이 파란색이 이제 제일 낮은 지형, 그리고 푸른색 낮은 지형이죠. 그리고 붉은색 높은 지형. 자, 여기 조금 높아 보이는 이 지역이 아우디우카입니다. 아주 높아 보이는 이 지역이 도네츠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도시들과는 달리, 우리 상식의 도시들과는 달리 낮은 지역은 평야, 농사 짓는 곳, 높은 지역에 사람이 사는 도네츠크시,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살죠. 수십만 명이 살죠. 그리고 여기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죠. 그리고 여기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조금 높은 지역에 아우디우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 떨어지고 파란색이 있죠. 마치 해자처럼, 여기 물은 아닙니다. 해자처럼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한 150m 높이, 이 150m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급격히 올라가죠. 이걸 이제 전차도 없이 장갑차도 없이 뛰어서 스톰 제트들이 뛰어서 올라가야 되니 소총만 들고 죽는 거죠. 그리고 전차 나타나면은 포격으로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격파시켜버리고 1년 동안 안 되는 거를 지금 한다고 되겠냐. 자, 그럼 여기 이제 좀 큰 지도로 보면 도네츠크시 여기 있습니다. 도네츠크시의 바로 서쪽으로 가면 마린카. 여기도 지금 아우디우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북서쪽으로 가면 이 아우디우카. 그리고 바흐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바흐무트에서 거의 정남쪽에 있는 곳이 도네츠크고, 도네츠크를 딱 틀어막고 있는 곳이 아우디우카인데, 이게 무슨 뭐 교통의 요충지, 바흐무트는 교통의 요충지죠. 아주 여러 개의 도로가 지금 완전히 교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우디우카는 그게 아니에요. 단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도인 도네츠크시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곳.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데 전차도 없이 스톰제트, 그냥 AK-74 소총만 들고 뛰어가는 이 러시아군이 1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때려도 안 되던 아우디우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냐. 정말 반러시아적인 그런 지휘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도네츠크 시를 에서 출격한 이 아우디우카 공격으로 그동안 바흐무트에서 쓸려나갔던 그 엄청난 병력만큼 여기서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더 어떤 그 획기적인 전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